공부를 마치고 책을 덮었는데 머릿속에 남은 게 하나도 없던 적이 있나요? 분명 집중했고 읽었고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떠올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 노트를 예쁘게 정리하고 몇 번씩 되뇌었는데도 말이죠. 그 순간 머릿속은 텅 비어있고 이상하게 가슴만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죠. 내가 집중력이 부족한가? 나 머리 나쁜가? ADHD인가?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저장할 이유를 못 느낀 거예요. 뇌는 단순한 하드디스크가 아닙니다. 뇌는 사실을 저장하는 기계가 아니라 경험을 저장하는 생명체예요. 즉, 감정이 없으면 저장되지 않습니다. 공부가 단조롭고 수동적이고 의미가 없다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곧 잊어도 돼. 그래서 친구가 해준 웃긴 이야기, 5년 전 여행, 좋아하던 드라마 대사는 선명히 기억하면서 어제 외운 개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라 활성화되지 않은 뇌예요. 이제 그걸 바꿔봅시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왜 기억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가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바뀌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의 뇌는 반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경험된 학습을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공부할 때 대부분 이렇게 하죠. 형광펜으로 줄 긋고 노트를 정리하고 같은 문장을 10번 읽습니다. 그렇게 하면 머릿속에 남겠지 라고 믿지만 그건 공부가 아니라 공부하는 연극이에요. 당신의 뇌는 읽은 것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억해내려 애쓴 순간을 저장합니다. 즉, 공부는 입력이 아니라 출력 훈련이에요. 책을 덮고 노트를 닫고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진짜 기억하고 있는 건 뭐지? 처음엔 당황스러울 겁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안 떠오르죠. 그 불편함이 바로 뇌가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때 비로소 당신의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어렵다. 중요한 정보다. 다음엔 놓치지 말자. 이게 바로 기억 꺼내기의 원리입니다. 다시 읽는 건 익숙함을 주지만 꺼내려는 시도는 기억 회로를 만듭니다. 시험 전날 아무리 반복해도 생각이 안 나던 내용이 아, 그거였지 하며 갑자기 떠오른 적 있죠? 그건 기적이 아니라 기억 꺼내기가 작동한 순간이에요. 그 불편한 공백 속에서 뇌는 연결을 새로 짜고 있었던 겁니다. 공부가 너무 쉬워 보인다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 반복이에요. 공부는 불편해야 합니다. 익숙함 속에선 뇌가 잠들고 혼란 속에서 뇌는 새로 연결됩니다. 편안하면 착각이고 불편하면 성장입니다. 이제부터는 노트를 덮고 머리를 켜세요. 공부는 읽는 게 아니라 기억을 끌어내는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 캐릭터 관계, 심지어 대사까지 줄줄 외우면서 교과서 한 줄은 왜 그렇게 기억이 안 날까요? 그건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나와 연결되지 않은 정보를 버리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뇌는 단순한 파일 저장소가 아닙니다. 뇌는 나와 관련된 것만 남기는 필터예요. 그래서 외워야 할 문장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안에 당신 자신이 없으면 뇌는 이렇게 말하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그래서 방법은 하나예요. 공부하지 말고 그게 되어보세요. 경제학을 공부한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나이키 사장이라면 이번 한정판이 완판됐을 때 가격을 2배로 올리겠지. 심리학이라면 내가 파블로프의 개라면 종소리만 들어도 침이 고이겠네. 이 순간 당신은 외우는 게 아니라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연기가 뇌에 각인됩니다. 이걸 외우지 말고 되어라 캐릭터 퓨전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내가 그 개념이 됐다면 어떻게 느낄까를 상상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신경과학적으로 자기 참조 효과 셀프-레퍼런스 이펙트를 일으킵니다. 자신의 감정과 연결된 정보는 3배 이상 오래 기억돼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시뮬레이션 하세요. 한 문장을 읽었다면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 문장이 나였다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유치해도 괜찮습니다. 그 유치한 상상이 기억을 오래 붙잡습니다. 공부는 암기가 아니라 몰입이에요. 이제 당신의 뇌를 관찰자가 아닌 배우로 세우세요. 배우가 된 순간 그 대사는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책 한 권을 통째로 저장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뇌는 문장을 저장하지 않고 패턴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을수록 익숙해지는 느낌은 들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당신의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뇌의 설계 방식이 그저 다를 뿐이에요. 뇌는 페이지를 기억하지 않고 연결된 조각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억하려면
내용을 압축하고 핸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보세요. 전두엽은 계획, 충동 억제, 판단 기능을 담당한다. 대신 전두엽은 CEO, 계획 세우고 멍청한 아이디어 해고 담당. 이 한 문장 안에 정보, 이미지, 감정이 다 들어있죠. 웃기지만 이런 문장은 절대 안 잊힙니다. 이 방식을 페이지가 아닌 패턴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한 개념을 한 문장으로 줄이고 그 문장을 다시 25개의 단어로 압축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감정이나 비유를 얻습니다. 공급과 수요 한정판, 스니커즈 논리, 해마 내의 구글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요. 시험에서 긴 문장을 떠올리는 대신 그 한 단어, 그 이미지만 기억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기억 핸들이에요. 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전체 개념이 따라옵니다. 공부는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접근법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핸들을 만들면 언제든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이제 무작정 외우지 말고 구조를 설계하세요. 그게 진짜 기억의 기술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머리에 안 들어올 때 있죠? 분명 눈은 글자를 읽고 있는데 의식은 멍하고 문장은 통째로 흘러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집중 좀 하자. 정신 차리자.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의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니라 신경이 잠시 끊긴 거예요. 우리의 몸은 컴퓨터처럼 과열되면 스스로 전원을 낮춥니다. 이걸 에너지 절약 모드라고 하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몸은 뇌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위험하진 않으니까 일단 멈춰. 그래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생리학적 방어 반응이에요. 그럴 땐 공부를 억지로 이어가지 말고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거나 얼음 조각을 목 뒤에 대거나 잠깐 일어나 팔을 쭉 펴고 다리를 흔들어 보세요. 맨발로 바닥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신경 재부팅이에요. 감각 자극은 미주신경을 깨워 뇌와 몸을 다시 연결합니다. 90초면 충분해요. 그 짧은 자극이 뇌의 스위치를 다시 켜줍니다. 공부는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시스템 관리입니다. 몸이 깨어나야 뇌도 작동합니다. 그러니 집중이 흐려질 때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멈추지 말고 리셋하라. 그게 진짜 집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과소평가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바로 소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고 쓰고 정리하지만 듣는 걸로 공부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하지만 뇌는 시각보다 청각에 훨씬 깊게 반응합니다. 특히 자신의 목소리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조언보다 내가 직접 한 다짐이 더 오래 남지 않나요?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뇌는 자신의 신호를 외부 정보보다 우선시합니다. 즉, 당신의 목소리는 뇌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저는 예전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읽어도 외워지지 않던 개념들을 휴대폰 녹음 앱으로 직접 설명해 봤습니다. 이건 이런 원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연결돼. 그걸 산책할 때, 설거지할 때, 이동 중에 계속 들었죠. 놀랍게도 시험날엔 단 한 번도 막히지 않았어요. 그 정보가 내 목소리와 리듬 속에 녹아 있었던 겁니다. 이 방식이 바로 당신의 목소리를 최고의 교재로입니다. 핵심은 단순해요. 공부한 내용을 내 언어로 말하고 그걸 반복해서 듣는 것. 뇌는 그 과정을 자기 대화로 인식하며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옮깁니다. 핸드폰 녹음 앱을 켜고 말해보세요. 이 개념은 이런 이유로 중요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나의 목소리로 듣는 공부입니다. 읽은 것을 귀로 다시 들을 때 당신의 뇌는 익숙함과 확신을 동시에 느낍니다. 공부가 낯선 정보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음악을 틀어도 눈앞에 글자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 나 정말 의지가 약한 건가?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니라 과열된 거예요. 우리의 집중력은 배터리처럼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켜둘 수 없고 일정 시간 후엔 반드시 식혀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한계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더 세게 몰아붙이고 더 피곤해지고 결국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노력이 아니라 리셋이에요. 뇌가 아니라 몸을 먼저 깨워야 합니다. 얼음 조각을 목 뒤에 대거나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팔을 쭉 펴고 발끝을 세워 균형을 잡아보세요. 이런 단순한 자극이 미주신경을 자극해 몸의 시스템 전체를 다시 온라인으로 돌려놓습니다. 리셋은 2~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자극이 신경회로를 정돈하고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이건 명상이 아니에요.
당신의 뇌를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하는 과정이에요. 공부는 끈기의 싸움이 아니라 시스템의 리듬 관리입니다. 당신의 뇌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더 세게 밀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세요. 그게 실패가 아니라 재부팅의 신호입니다. 의지는 에너지를 태우지만 리셋은 에너지를 회복시킵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을 뿐이에요. 공부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집중력이 약해. 나는 기억력이 나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도 정확히 제 방식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문제는 노력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앉아 있는 걸 공부라고 믿고 형광펜으로 칠한 문장이 머릿속에 남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뇌는 그런 방식에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뇌는 반복보다 의미를, 읽기보다 경험을, 지식보다 연결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챕터는 결국 하나의 진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뇌는 정보가 아니라 경험을 저장한다. 책을 읽을 땐 느끼고, 배울 땐 상상하고, 기억할 땐 스스로 꺼내세요. 그때 비로소 공부는 암기가 아니라 체험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공부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부법이 아니라 당신의 뇌와 평생 함께 가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당신의 뇌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제대로 불러주길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 영상이 당신의 공부 습관을 조금이라도 바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만듭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켜두면 당신의 뇌를 더 깊이 이해할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될 거예요. 당신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저 드디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